안녕하세요. 마리스의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스의 하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콘딜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콘딜로마 요새는 꽤 많이 시술을 하잖아요. 그죠? 모았다 하면 콘딜로마인 것 같아요. 콘딜로마라는 게 이제 본인은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검사를 이렇게 하려고 밑에 보다 보면은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막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알고 계셨냐? 이러면 어쩐지 좀 가려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몰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모양이 좀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되게 처음엔 놀라시는 편이에요. 약간 막 포도송이처럼. 그렇죠. 근데 콘딜로마가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외음부 생식기 사마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음부에 우들두들하게 뭐가 피부에 나는 병변을 그렇게 부릅니다.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콘딜로마가 있다 이러면은 다른 고위험 바이러스도 같이 있는 게 아닌지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도 같이 해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콘딜로마도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말하고 콘딜로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저위험군 6번, 11번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6번, 11번 가진 타입이 외음부에서 오돌도돌한 콘딜로마를 좀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남자한테서 옮아서 생기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공기 중에도 있고 이제 이런 사물에 묻기도 하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분자가 작기 때문에 뭐 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꼭 사람 대 사람으로 옮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옮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 이제 뭐 관계를 하거나 접촉을 하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콘딜로마가 나타났으면은 이제 관계 같은 걸 하실 때 꼭 라텍스 콘돔을 쓰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콘돔도 동물 내장으로 된 게 있고 라텍스로 된 게 있는데요. 동물 내장으로 된 거는 피부랑 비슷한 진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균이 이제 잘 통과를 해서 왔다 갔다 해요. 느낌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피부랑 직접 닿는 느낌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동물 내장을 이용한 콘돔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바이러스가 있거나 염증균이 있다 이러면 라텍스 콘돔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콘딜로마 증상으로 내원은 하셨지만 콘딜로마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닌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콘딜로마 시술을 하기 전에 콘딜로마가 있다 이러면은 다른 성맥에 이제 균이나 감염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리고 STD라고 이제 성매개성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시행을 하고요. 저희 그럼 콘딜로마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콘딜로마 치료는 교과서적으로는 냉동 치료도 있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고주파랑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절제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병변이 좀 얇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좀 깊다 이러면 고주파로 열 에너지가 고주파는 조금 더 깊게 도달하거든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태우는 거니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하는데 이제 마취를 하니까 그 당시엔 안 아프죠. 근데 다음날 마취 깰 때쯤엔 좀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환자분 한 분이 재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재발률이 많을까요? 재발률이 꽤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이내 재발을 하는지 아니면 몇 개월 이내 재발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딜로마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꼭 HPV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서 재발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이제 보통 바이러스는 면역 저하자들한테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지나가도 면역이 튼튼하신 분들은 안 걸리고 지나가고 면역이 약한 분들은 되게 걸리고 호되게 이제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나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재발 굉장히 잘합니다.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 후에 그러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을까요? 라텍스 콘돔을 쓰면서 관계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바이러스 백신 맞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 면역이 저하되면 다시 재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염 같은 거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염균도 이제 바이러스의 배지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타났던 분들은 질염이나 이런 균에 노출이 되면 다시 재발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질염 같은 균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약도 드시고 질정도 넣고 해서 치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콘딜로마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콘딜로마는 너무 조그맣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회음부나 이제 항문 쪽 있는 데까지는 본인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콘딜로마를 발견을 해드린 분들도 본인은 모르셨어요. 이게 있는 건지. 씻다가 만져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검진하러 오셨을 때 발견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이렇게 나타나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트너랑 같이 치료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콘딜로마나 성매개성 균이 생겼을 때, 균이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치료를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성병균인데 성병균이나 바이러스인데 이래서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바이러스나 균이라는 거는 그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뭐 물로도 옮길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루트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매개성 균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그 균을 복용했을 때 남한테 이제 퍼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지 누가 나한테 옮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면역 저하나 이렇게 좀 피로하거나 이제 과도한 운동, 무리한 다이어트 이런 걸로도 충분히 균이나 바이러스가 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제 질병들이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